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의미 있는 급반등이 이제 시원하게 터져나오면서 정말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참 아쉽게도 지금 단 하루 만에 지금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해버리는 매서운 흐매가 지금 장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정말 진득하게 이제 상방을 전환을 해내려면 이 어제의 기세를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도 빠르게 이제 전환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코스피 시장 전체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시장 붕괴 여파를 맞으면서 결국 위로 가던 추세 전환이 다시 한번 실패가 되면서 이 안타까운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LG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쌍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맥점에서 진입을 해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 그죠? 저항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바로 이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치하는 그 흐름이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LG전자도 이제 시가부터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맥점 분봉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조정을 알리는 그 흐름이 나오면서 힘없이 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수익 정말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이 최종 엑시트 신호가 지금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미련 없이 우리는 칼같이 매도를 하고 도망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전 바닥 라인에서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할 때 제가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 자리대들에서는 계속 이 매수를 이야기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포가 매집한 선에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돌파의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탈이 되면서 조정이 됐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페이크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 이 1번과 같은 경우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응을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루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안 붙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밴드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짐작해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좀 관망을 하면서 이제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되는 그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대형 투매와 맞물리면서 아쉽게 다시 지금 하락 파동을 그리고 있는 이 LG전자, 이대로 모멘텀이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건지, 아니면 다시 주포들이 힘을 모아갈 다음 흐름이 존재하는지, 앞으로 이 LG전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오늘 시간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LG전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상승 구간에서 정말 제대로 수익을 크게 냈었던 이제 효자 종목이란 말이죠. 정말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잡아가지고 이 과열 밴드에서, 그죠? 이때 이제 매수를 한 건데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연속 상한가를 거의 4번도 먹고 정말 재미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점에서 엑시트 사인을 드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철저하게 내려오는 파동에서 이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밴드에 진입했을 때 한 차례 반등을 챙겨 먹었고, 자, 이번 이 쌍바닥 자리에서도 반등 타점을 노렸던 건데 아쉽게도 오늘 이 시장 폭락 때문에 장대 음봉 때문에 지금 이 상승분, 그러니까 수익분을 전부 다 토해낸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LG전자 바닥 형태를 말씀드리면서 시나리오 딱 2개밖에 안 써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가장 정직하게 지금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로 올라오는 패턴이었고, 자, 만약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포들이 한 번 더 저점을 툭 깨는, 그러니까 페이크성 투매를 만들어주고 나서 추세를 이제 돌려세우는 변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주가가 지금 밴드 안에서 진입을 하면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변형 패턴으로 완벽하게 진입을 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락에 대한 위험을 감지를 미리 맥점 분봉에서 했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이제 칼같이 자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업이 바쁘시거나 이 타이밍을 놓쳐서 대응을 못하고 오늘 이제 투매를 또 그대로 맞아버린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장중에 지금 반등이 한 번도 없이 밀려가지고 좀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미처 대응을 못해서 물려버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을 깨는 자리가 우리가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지는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전에 추가 투매가 한 차례 쏟아지게 되면 직전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갈 때 그 변형 패턴의 진짜 대바닥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투매를 맞아버리셨다면 지금 이제 매도할 게 아니라 오전 추가 투매 자리에서 적극적인 추가 매수,
즉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뭐 현금 쥐고 계신 분들에게도 신규 매수 기회가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기술적 지표도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터진 이 서킷 브레이커 오늘 터졌죠. 이 데이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 이제 주식 시장 역사상 코스피 시장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서킷이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이제 08년도랑 그리고 뭐 IT 버블 때 2000년도죠. 그리고 뭐 신용등급 강등이 될 때 그때 이제 연속 서킷이 터진 적이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에만 해당이 됐지. 네, 코스피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무거운 대형주들이 모여있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속 서킷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그러니까 내일 아침 초반에 추가 톤매가 떨어지더라도 시가가 뭐 개파락으로 깊게 밀리더라도 그 공포의 자리는 강한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나오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도 2차 지지 밴드 있죠. 그 강력한 반등 라인과 정확히 또 맞물린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해 2월 달의 흐름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포물선 상승 뒤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크기는 틀리지만 구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포물선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똑같이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밴드에서 뭐 다중바닥을 만들고 이제 전환을 할지 알았는데 이때도 넥라인을 돌파를 못하더니 한번 이렇게 저점을 깨는 페이크성 매도가 떨어졌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방 경직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유의하게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뭐 오히려 그때 이제 추세가 나오는 시기였으니까. 추세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위치도 똑같이 더 큰 포물선이 형성이 됐고 더 과한 급락이 발생이 됐고 자, 지지라는 흐름으로 전환을 하면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똑같이 넥라인에 대한 돌파를 못했지만 밀리면서 다시 한번 중기적 바닥을 알려주는 이 파란 밴드로 지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항상 이 투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뭐 반등이 나온 순서가 있는데 고점 대비 확실히 낙폭과 대주들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이제 LG전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급락 직전에 한번 호재를 만들었던 이슈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탄력, 그러니까 탄성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면 대기 매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LG전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투매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반등이 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주포들이 뭐 재료와 이슈들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LG전자는 여러분들 제가 주포에 대한 심리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이 중요한 자리대에서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고점에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요 구간에서만 항상 매수를 이야기한다는 점 그리고 이 흐름을 거의 이제 오차 범위 없이 거의 다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포의 매집 차트에서는 명확하게 그 기준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구간들이.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도 나왔죠, 여러분들. 주포가 없다가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지지점들에서는 항상 방향성이 튀어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작년 9월부터 계속 이어온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좀 한번 볼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자, 보시면, 자, 1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했죠. 뭐, 기회는 딱 오늘까지였다고 해서, 이 18만원일 때. 그때가 이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초강세에서만 나오는 이 시그널을 보고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거고, 자, 그 뒤에도 22만원일 때 이렇게 이제 조정 사거래를 나올 때네요. 그죠? 똑같이 이 점선 라인 때, 그죠? 초강세에서만 나오는 이 흐름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위로 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간 게 이 상한가입니다. 연속 3번 상한가. 자, 그리고 45만원이 찍힌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이제 챙겨가 주는 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뒤로 지금 이 급락이 떨어질 때는 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역대급 급락이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이거 다 세력들이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판이 바뀐다라고 하면서 밴드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LG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포 매집선에서 지금 오차 범위 없이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추가적 하락이 진행이 돼서 빠지더라도 그 자리는 여러분 뭡니까? 전환에 대한 맥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자를 받으시고 뭐 장중에 잘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응을 잘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맥점 자리에서 신규 매수 타점을 정확히 쌓아 드릴 겁니다. 뭐 오늘 제때 이제 대응 못 하셨더라도 물려 계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 자리에서 원래 이제 분할로 매집을 해도 되는 건데 뭐 저같이 좀 디테일하게 뭐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해서 리스크 관리하면 좋으니까 뭐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분할로 매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일 매도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매수 사인 같이 챙겨 드릴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내일 아침 시나리오 제가 딱 정해 드릴 겁니다. 자, 시초가가 이제 아래로 개파락이 크게 떨어져서 이제 출발을 한다. 물론 오늘 이제 미장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진입에 대한 신호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매하게 뭐 보합권이나 약간의 뭐 갭상승이 나온다거나 애매한 가격에서 시작을 하면은 절대 바로 사지 마세요. 하방으로 좀 눌리는 흐름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매를 받아먹는 매수 전략으로 우린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코스닥 서킷 터지고 나서 급반등 나온 거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선 추가적 매도가 떨어져도 이때와 같은 급반전에 대한 형태가 연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포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고 지금 이 대반등을 준비한 이 결정적인 맥점의 타점 장중에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계속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